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213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709선까지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3% 상승세 예상됩니다. 2139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가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0.5% 넘게 상승하면서 43,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0.7% 빠집니다. 그래도 7만 원 선 계속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과 LG화학은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현대차 1%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10만 9천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오늘도 0.18%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2% 넘게 빠졌는데요. 28만 2,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포스코의 이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4%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철강 업종들이 대부분 강세였는데 오늘 0.5% 상승하면서 26만 1천 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 12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보시죠. 삼성물산 어제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상승합니다. 10만 6,500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0.8% 정도 빠지는데요. 27만 8,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 어제 1% 강세 나왔습니다. 오늘도 1% 추가 강세 예상되고 있는데 42,1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도 오늘 1%대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1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10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네요. 1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9,6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신라젠이 2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 9% 가까이 상승했는데 오늘도 9%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7,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M 오늘 1% 넘는 강세 예상됩니다. 24만 5,6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어제 2% 빠졌는데 오늘 2%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6만 6,3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어제 5%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도 6%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8만 9,8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죠. 어제 메디톡스 5% 넘는 강세 나왔습니다. 오늘도 5%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59만 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로메드도 5% 넘는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7,3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약세 이어갑니다. 0.18% 빠지면서 10만 8,1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롱 티슈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4만 3,000원 바라보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0.21%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9만 2,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큰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 안도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주가 하락폭이 큰 그런 종목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업종이 최근에 상승했다가 주가 하락폭이 컸던 업종이 바로 제지업종이고요. 그 제지업종의 대표 종목이 이제 신대항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3분기까지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 5,34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45.4%,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 역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은 90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809.7%,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업종
보다도 성장도 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제지 섹터였는데요. 그런 제지 섹터 최근에 주가가 하락 시에 역시 하락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부터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컨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글로벌적인 그런 두 가지의 이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 두 가지가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대양제지 역시 상승 발판을 좀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졌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골판지 공급 부족에 따른 수출 확대에 따른 기대가 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 유통업체들이 이 온라인 쪽에 대한 그런 투자를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쿠팡이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이제 20억 불을 신규 자금을 공급받은 것처럼 롯데 역시 3조 원 정도 온라인 유통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얘기, 신세계 역시 1조 원 가량 투자를 받고 최근에 11번가 역시 회사를 분리시키면서 또 투자를 받는 그런 유통업계가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일단 온라인 쪽, 그러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의 비중 확대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택배 배송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 택배 우리가 상자로 받는 것이 바로 이 골판지를 이용한 상자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신대양제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런 니즈,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큰 하락, 어저께 반등이 나올 때 어저께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온 것 역시 그런 불확실성 완화가 큰 원인인 것 같고요. 이런 컨셉의 장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낙폭과대 반등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그런 측면에서 신대양제지가 아니더라도 뭐 아세아제지나 이런 제지 주식들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가, 목표가 9만 원, 손절 라인 5만 5천 원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 나온 보고서 신대양제지는 목표가가 13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신대양 제지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원종윤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28일에 주셨던 한미약품 3% 넘는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11월 23일에 주셨던 후성 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에 주셨던 아시아나항공 5%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유비코스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7%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 주셨던 LG화학 목표가 터치했는데요. 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1월 28일에 비즈니스 온 추천해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4%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21일에 주셨던 신일산업 5%, 그리고 서희건설 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덱스터도 4%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14일에 주셨던 AD테크놀로지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종윤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두산인프라코어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7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1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4위에는 KMW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날 주셨는데 13%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부터 유비코스, 그리고 2위에는 다산네트웍스, 그리고 3위에는 LG유플러스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수익률 탑5인데요. 5위에는 비즈니스온 올라와 있고 4위에는 신일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메리츠 종금증권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7일에 추천을 해주셨고 7%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2위에는 CJ헬로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 14%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1위에는 AD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 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와 7위에는 모두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8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LG U+ 올라와 있습니다. 7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6위에는 김윤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2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반종인 소장의 한올 바이오파마 올라와 있습니다. 2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26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2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면요. 1위에는 여전히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72%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2위에는 신인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4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김윤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습니다. 3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원정윤 팀장님께서 LG U+를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15% 달성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LG U+를 포함해 이제 정보통신주의 경우에 이제 5G 송출 시작이 이제 12월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AI 쪽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AI 그래서 AI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 LG U+는 이제 좀 SK텔레콤이나 KT랑 좀 다르게 이제 원격 제어 시스템 쪽을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LS 인트론이랑 이제 트랙터 공급 계약이라던가 이제 5G 건설 기계 이제 원격 제어 이제 두산 인프라코하고 이제 하면서 체결하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네. 현재 이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600원 정도 이제 추가 매수 하시면서 이제 대응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4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은 어떤지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주들 오늘 다시 한번 약세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1% 가까이 내리면서 42,85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43,000원 선 깨졌고요. SK하이닉스 0.71%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7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만이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0.6%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24만 2천원 선까지 올랐고 LG화학 오늘 1%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36만 1천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가 1% 넘는 하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10만 7천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빠집니다. 0.35% 빠지면서 28만 1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오늘 조정 들어옵니다. 2% 가까이 내리면서 25만 5천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만이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12만 7,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09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피 오늘 0.25%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2126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은 오늘 대부분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CJEN은 오늘 4% 넘는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2위 다시 찾았고요. 23만 3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7만 8,700원 선까지 올랐고요. 신라젠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7만 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어제 2% 넘게 빠졌는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6만 7,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1% 가까이 오릅니다. 8만 4,500원에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 0.36% 상승하면서 56만 3,4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0.56% 상승합니다. 19만 7,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1%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4만 1,9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4만 2천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7% 빠지면서 10만 8,300원에 움직이고 있고 펄어비스 2% 넘게 빠집니다. 19만 2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윤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을 좀 추천드리기 전에 현재 이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일장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중 무역 그 분쟁이 좀 이제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이제 90일 한시적인 완화로 인해서 좀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회담이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현재 실질적으로는 12월 중순, 그러니까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실무진 협상으로 좀 시각이 옮겨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강경파인 이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제 총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유효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지금 제가 앞서 계속 추천드렸던 업종들로 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 드릴 종목은 이제 코엘 패션입니다. 이제 코엘 패션의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서 이제 전자 사업 부문과 그 다음에 패션 사업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패션 사업 부문의 비중이 이제 7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엘 패션 첫 번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사주 이제 50만 주, 약 23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를 이제 취득을 하면서 이제 주주가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입장에서 좀 기업에서 이제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좀 주가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안정된다라는 말은 이제 좀 단단한 지지 구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천천한 상승세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엘 패션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패션 업종의 이제 업황의 기대입니다. 이제 연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한섬을 추천드리거나 있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황 자체가 이제 패션 업종이 이제 연말 그리고 연초에 좀 강세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 연초 이제 좀 매출이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이제 코엘 패션을 이제 좀 지켜보기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엘 패션의 경우에는 이제 매출 증가율이 좀 다소 부진한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채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산 총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 연초 이제 실적만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보다 높은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엘 패션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기관과 이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코엘 패션은 비교적 이제 꾸준한 기관과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11월부터 기관과 기관의 수급,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접전 다지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 상승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또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는 것들이 좀 강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가부터 이제 4,7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5,2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500원 선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네트웍스입니다. SK네트웍스는 제가 이제 저번 시즌에도 한번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요. SK네트웍스는 이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주유소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에너지 유통 분야에서 이제 렌트 사업 분야, 그래서 다양한 사업 분야로 좀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이제 에너지 사업 분야를 이제 조금씩 축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제 사업을 전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에이지 렌터카 인수 소식과 함께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다소 부진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4분기 실적은 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좀 기대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제 프리미엄 헤어 드라이기라던가 이제 뭐 사업 다각화하면서 뭐 에이지 렌터카 인수 소식이라던가 뭐 SK 매직의 이제 실적 개선 등 또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4분기에는 좀 실적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 이제 저항 구간 최근에 돌파를 하면서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5,000원 선부터 이제 좀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정배열로 이제 좀
차트가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비별로 이제 좀 주가가 형성되고 그다음 61선, 120일선이 이제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승 여력 남아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네트워크스를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기관의 꾸준한 수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이제 SK네트워크스를 꾸준히 수급하고 이제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1월 7일부터 기관이 한 번도 이제 그러니까 순 매도량이 없이 꾸준히 이제 순 매수를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4,700원 선, 그러니까 그 지지 구간이죠. 4,700원 선, 이제 21선이랑 121선이 만나는 이 4,700원 선까지 이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5,600원, 그 전 고점입니다. 5,600원까지, 손절가는 4,400원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이제 신풍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뇌졸중 치료 후보 물질 신약 개발을 중인 기업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좀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뇌졸중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신약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좀 가지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뇌졸중 치료제의 경우에는 2019년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풍제약은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신약 R&D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뇌졸중 신약 임상 실험 이제 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 현재 이상 B가 진행 중인데 이상 B가 이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장 뭐 주가가 반영이 돼서 상승하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19년에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부터 이제 좀 이 비상이 이제 12월부터 이제 좀 진행이 되는 만큼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뇌졸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티라제가 유일한데 이 액티라제가 좀 이제 골든타임이 좀 짧습니다.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늘려줄 수 있는 보조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든타임을 6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신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상품의 판로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신풍제약이 가지고 있는 치료제 중에 이제 하나가 말라리아 약품입니다. 이 말라리아 약품 이제 수출 계약, 아프리카 지역과 이제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좀 공급을 늘리고자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와 협력을 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신풍제약의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수출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들, 그 기업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선진국이 아니라 좀 후진국에 속하는 이제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매출에는 크게 반영될 수 있지는 않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내가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들이 신풍제약이 장기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라리아 약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말라리아 약품은 대부분 이제 알약 형태, 알약 제형으로 나오는데 신풍제약의 약품 같은 경우 이제 과립형,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으로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제 외국인 수급 3영업일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관 수급도 이제 최근에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전일장에서도 굉장히 제약 바이오주가 좀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 관련 종목들이 힘이 좋았는데 신풍제약은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다소 좀 주가 상승이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항 구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7,400원 선에 있습니다. 이 7,400원 선 이제 돌파하고 오늘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속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가부터 좀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장기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7,000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8,100원, 2차 목표가는 9,000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가지고 가시는 것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6,7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업황에 대한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19거래 연속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본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신약 R&D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탄탄하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지환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만나보기 전에 먼저 리뷰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J헬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한 달 만에 약 14%의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CJ헬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첫 번째 목표가 이제 1,500원을 좀 달성하는 모습인데, 추천 당시에도 동사는 이제 케이블 시장의 점유율 1위 업체로 올해 주요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입자 이탈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감소 등 불리한 유료방송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M&A 가치로서 매력이 충분한다고 지속적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뉴스에서는 LG U+가 CJ헬로 인수를 사실상 확정을 한 상태고 공식 발표만 앞두고 있다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가격은 약 1조 원으로 좀 정해졌고 앞으로 LG U+와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수급적으로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주가가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은 좀 센터멘탈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 현재 전고점을 이제 돌파 시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현 시점에 보신다면 목표가는 이제 11,500원에서 12,000원 선까지, 이절가는 10,000원 부근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디지털 대성인데요. 네. 디지털 대성은 이제 국내 대표 교육 전문 업체로 이제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투자 포인트 이제 M&A를 통한 이제 실적 성장과 좀 배당 매력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이제 높은 교육열에 기반한 디지털 대성의 사업은 안정성 및 성장성이 돋보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온라인 교육의 비중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교육 콘텐츠는 신뢰도와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은 시장이고요.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브랜드 파워는 시장을 좀 주도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제 디지털 대성의 계열 회사인 한우리 열린 교육과 이감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높은 이익률이 더해지면서 3분기 매출액 33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4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각각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6.8%, 84.1%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비상예주의 온라인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 입시 시장에서도 점유율 3위를 자리매김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달성 마이맥의 수강생 수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현재 12만 명으로 업계의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이제 내년에는 2위도 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동사가 이제 작년 2017년 12월에 인수한 이감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이제 국어교육 전문회사로 국어 모의고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출제하는 문제은행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스타 강사들이 채택할 만큼 품질 측면에서도 좀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대성의 인수를 계기로 올해부터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대성의 실적 성장에 계속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인수한 10월에 인수한 한우리 열린 교육의 매출 역시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독서 논술의 특성상 좀 장기적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원수가 약 10만 명으로 좀 꾸준히 성장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좀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재무적으로는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평균 약 34%와 안정적인 자산 보유에 플러스 4% 이상 현금 배당을 하는 기업으로 연말에 투자 매력도도 좀 높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후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부각되면 고점을 높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5,500원, 선절가는 4,2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CJ ENM인데요. CJ ENM은 이제 CJ 그룹 계열의 이제 종합 미디어 커머스 업체로 CJ 오쇼핑과 CJ ENM과의 합병을 통해 올해 이제 7월 변경 상장한 바 있습니다. 홈쇼핑과 미디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좀 전체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이제 사상 최대 3분기 실적 및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미디어 사업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3분기는 이제 비수기임에도 좀 불구하고 많은 화제가 되었던 이제 드라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미스터 선샤인을 필두로 이제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제 분기 사상 최대 미디어 부문에서 실적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디지털 광고 부분의 성장이 더해지면서 미디어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주 방영을 시작한 남자친구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지금 2회 만에 10% 이상의 이제 수준의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대흥행작인 도깨비와 미스터 선샤인의 흥행을 앞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이제 동사의 TV 광고뿐만 아니라 PIP, 유튜브, 티빙 등의 트래픽 증가와 함께 디지털 광고의 고성장세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역시 그래서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커머스 사업은 이제 미디어와 결합한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데, 4분기에는 성수기 진입에 따른 취급고 성장과 수익성이 좀 회복될 예정이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제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좀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폭삭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5개월여의 조정 후에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한번 나왔고, 이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현재 전 사업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들은 충분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26만 원 선, 손절가는 20만 5천 원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웹젠이라는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 4월 이제 설립된 온라인 게임 개발사로, 이제 대표 게임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2001년 출시한 국내 최초 3D MMORPG 게임의 뮤 온라인입니다. 이제 웹젠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중국 정부의 판호 규제에 대한 이제 완화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동사는 이제 뮤 온라인으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중국 내 게임 한류를 이끈 바 있습니다. 이후 이제 직접 재산, 즉 이제 IP만을 좀 제휴를 하고 중국의 개발사가 직접 개발하며 중국 자체 내의 퍼블리셔가 중국 시장에서 자국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해외 진출 가속화 전략을 썼는데,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가 올해 5월 이후에 해외 게임은 물론 중국 로컬 게임에 대해서도 신규 판호를 좀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웹젠의 이제 신작들이 중국 시장 런칭 일정이 잠정적으로 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최근 이제 중국 게임 정보 사이트 게임록에서 내년 3월 정도면 중국 정부의 신규 게임에 대한 판호 규제가 풀린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제가 되더라도 이제 한국 게임에 대한 규제가 풀릴지는 현 시점에서 미지수나, 동사 입장에서는 한국 게임의 판호 규제 해제와는 관계없이 중국 로컬 게임에 대한 판호 규제만 풀려도 중국 시장 내에서 게임 런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올해 들어서 줄곧 하락만 하였는데 11월 들어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이제 추세를 전환한 상태고요. 현재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밀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점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락하면서 생긴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고 있어서 이제 현재 이제 앞으로 1차 목표가는 22,000원 선, 손절가는 이제 16,5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만나본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높은 배당 매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본 CJ ENM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와 프로그램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문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 마지막에 만나본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제일기획입니다. 이 실적과 배당 증가 기대감에 오늘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8거래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원종현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일기획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광고 사업 부문에서 이제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좀
볼 수 있죠. 이제 삼성 그룹사로서 이제 좀 최근에 좀 실적도 좋지 않고 이제 펀더멘탈도 이제 좀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 좀 하락을 많이 횡보나 이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실적 개선 그리고 펀더멘탈이 좀 이제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 회복에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비용 관리가 이제 좀 개선되면서 이제 매출에서도 좀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기대 심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펀더멘탈 그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과 함께 이제 배당을 할 것이다라는 과 함께 이제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에 이제 다소 이제 좀 비용이 이제 과다하게 나갈 것이 좀 있습니다. 단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은 다소 좋지 않긴 하겠으나 이제 뭐 해외 시장 쪽으로 이제 좀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고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주주들이 가장 희망하는 정말 이쁜 그래프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우상향 하면서 크게 이제 하락폭 없이 상승하는 모습. 뭐 큰 반등이 몇 번 있기는 했지만 반등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안정하게 조금씩 올라주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기획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콘텐트리인데요. 해외 판권에 대한 매출 성장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세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정지환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2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호실적 전망 등에 대해서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 콘텐츠 유통, 그리고 멀티플렉스 극장인 메가박스 등의 운영으로 종합 미디어 회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계열 회사인 JTBC가 개국하면서 품위 있는 그녀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뭐 밥 사주는 예쁜 누나, 유명한 드라마들에 대해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이제 애플, 디즈니, 아마존 등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본격 진출로 이제 드라마 및 콘텐츠에 대한 해외 판권에 대해서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제 증자를 통해 웹소설, 웹툰, 그 지적 재산을 확보하고 작가와 제작비 투자, 제작자 인수 등으로 제반 제작 활동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올해 이제 3월 이후에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 흐름을 보였지만 2019년도 적극적인 이제 방송 콘텐츠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 시점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입을 하실 거면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인데요. 오늘 미국 최초 유전자 가위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종현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이로메드의 경우 이제 D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제 단백질 치료제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 미국에 이제 최근에 1 이상 그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이제 1 이상 시험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요. 1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바이로메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이제 그 허가를 받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허혈성 치료제에 좀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3상을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 2019년도 하반기에 그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이제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바이로메드와 같은 이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좋지 않은 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매출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영업이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를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R&D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탄탄한 재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R&D 결과가 좋더라도 결국은 판매 판로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매출 같이 신경 쓰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3상 결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나 이제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제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서 2019년 내년 하반기 좀 집중해주시면서 좀 이거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로메드 만나고 왔는데요. 삼성이 성공한다면 내년에는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어제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조금씩 조정 들어오고 있는데 정재환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G화학은 이제 어제 말씀해 주셨던데 미국 무역 분쟁에 대해서 완화에 따라서 좀 상승폭을 보이고 나서 오늘은 일시적으로 좀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유가 상승,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 등으로 수요 둔화 제품가 하락, 그리고 시적 악화가 악순환을 계속 겪었던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이 이제 부채 감축 정책을 펼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화학 제품의 수요가 좀 급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역 분쟁 양상이 일정 부분 휴전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만큼 중국 소비 경기가 계속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즉 이에 따라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 구매 심리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좀 반등이 계속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어제 이제 화학 업종을 어제 각각 1,000억 원, 500원 가까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매수를 한 점은 좀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성장성이 높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을 하지만 화학 부문에 대한 우려로 이제 주가가 올 들어서 25%나 과대 낙폭한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그 화학 시장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배터리 사업에 힘입어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좀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에 한올 바이오파마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23% 기록했거든요.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들고 가도 된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오늘 포지션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32,300원 부분 이상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한다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앞으로도 한 3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금일 포지션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안착했을 경우에는 뭐 좀 더 보유하면서 같이 가도 되니까 뭐 그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굉장히 흐름이 좋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아미코젠입니다. 예, 이 아미코젠 이 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제 적용한 효소 및 신소재 개발 기업이며 올해 5월 바이오 기업을 이제 인수하면서 바이오 관련 사업 부분도 이제 활성화시키며 지금 현재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이제 나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6월 이후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다가 조정을 받고 현재 구간에서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올해 5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계속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등락폭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11월이 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 7월에 중국의 효소 관련 부분 이제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관련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엊그제자죠. 최근 이제 숙취 해소 이제 효소 분말 제조 이제 특허까지 내면서 소화관이 이제 임상 시험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건강식품 마케팅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활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미코젠이 이제 중국 자회사에서 이제 동물의 이제 호흡기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인 부분들을 이제 2021년에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유럽 등 다국가 이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시험용 샘플까지 이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이제 이 아미코젠은 꾸준히 관심도를 가져도 될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관련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한 이제 숙취 해소, 효소 관련 부분도 이제 자회사를 통한 이제 원료 의학 관련 이슈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미코젠은 앞으로도 상승력이 이제 충분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이제 괜찮은 편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강점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2,5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아미코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37% 하락하면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2123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 분봉 보시면요. 9시에 출발을 했을 때는 2128선까지 오르는 듯 했으나 이 5분경에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은 24선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매수에 나섰던 기관과 외국인들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관 316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은 40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43,000원 선 이탈하고 4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 7만원 선 깨졌습니다. 6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5% 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 1% 넘게 조정 들어옵니다. 359,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10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3거래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4% 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 1% 가까이 조정 들어옵니다. 25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텔레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보합권에서 126,000원 선 지켜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709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711선까지 오르는 듯 했으나 708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59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캠텍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CJ ENM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23만 3천원에 흘러가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까이 상승합니다. 78,700원 선까지 올랐고요. 신라젠 어제 9% 넘게 상승했죠. 오늘도 강보합권 여전히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7만 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캠텍만이 0.44% 빠지면서 흘러갑니다. 67,700원 선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HLB 1%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84,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오늘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1% 넘게 상승하면서 41,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42,000원 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 0.36% 상승세 나옵니다. 56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바이로메드 0.56%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19만 7,3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가까이 빠집니다. 10만 8,300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펄어비스도 2% 넘게 빠집니다. 19만 2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환율 오늘 1% 가까이 빠집니다. 1,11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에 추천을 해주신 삼청당 제약이 벌써 1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렸었던 그 박스권 상단 48,000원 이상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매수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뭐 홀딩 의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라젠 쪽에서 한 신라젠이 10%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타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끌어모으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고요. 연말까지 그리고 연말 연초 시장에서는 수익률 게임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가장 탄력적이고 움직임이 활발한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년 쪽에 일단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잡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었던 그 가격대가 한 36,000원대 초중반, 그래서 이제 박스권 하단이었고,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 진출에 대한 그 이슈들이 좀 크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보유를 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 종목으로 HLB나 조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 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다 보니까 성담 러닝이 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올해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주가 좀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교육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프라인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청담 어학원이랑 그다음에 에이프릴 어학원, 그리고 청담 아이가르텐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매출은 수강료에서 한 36%,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 10%, 그리고 교재, 그리고 온라인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많이 메가스터디를 떠올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교육 관련 대장주 중에 하나이지만, 이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을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프리미엄 영어 교육 쪽을 집중적으로 내걸면서 베트남 지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중국 2위 업체인 신남성 쪽에서 이제 상해 지역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전략적 파트너를 구축을 하면서 영어 교육 플랫폼으로서 이제 확고한 경쟁 우위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사가 이제 7월 달에 뭐 공시도 좀 나왔고, 7월 26일 날 이 중국 최대 국영 교육기관인 상해 신난 지분 유한공사 자회사 온리 에듀케이션이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그 영어 관련된 교육 콘텐츠들을 확대시키려는 그런 모멘텀 조인트 벤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부각이 됐고, 그 이후에 주가가 16,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에서 성공한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중국 쪽에서도 이제 충분히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일부 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최근에는 28,000원대에서 2만원대 아래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뭐 증시 조정이랑 그다음에 그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반영됐던 부분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시 재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도 견조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향 실적인 이제 4분기부터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신남성 쪽 이제 조인트 벤처 이 부분들이 4분기부터 이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좋았고 4분기 실적도 중국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잡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 앞전에 9월 달에 찍었었던 2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담 러닝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에 스튜디오 드래곤 추천을 해주셨는데 목표가로 이 11만 5천 원 주셨거든요. 이미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15%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는 살짝 내려온 상태거든요.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장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표가 11만 5천 원에 이제 터치하고 조금 내려와 있는데요. 일단 이전에 리뷰를 하면서도 목표가 되면 일단 매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매도가 되셨을 거고, 혹시 좀 매도가 안 되셨던 분들은 보유를 하시려고 하면 종가 기준으로 10만 8천 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계속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내년도까지 본다고 하면요,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있어서 중국 소비주에도 포함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도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니까 계속 안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종목이니까 이런 점 참조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11월 달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들어서 이벤트 관련되는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G20 끝나고 이제 만찬 동안 이제 2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태도 난마식의 아주 극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시장이 바라는 90일간의 이제 휴전을 통해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도 재개가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시장 전망가들이 이제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이제 상승을 급격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은 그만큼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낮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등의 어떤 탄력들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지금 조금 이제 약보합세죠. 왜냐하면 무역 분쟁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90일간의 휴전 어떤 기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반등은 계속 이제 연말까지 지속되겠습니다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이라든지 변동성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시장의 어떤 흐름이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을 앞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배당 수익률 자체가 시중의 금리 수준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배당 기대감에 대한 어떤 수급 유입이 연말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많이 빠져있는 어떤 정시 흐름들, 전 세계 정시보다 가장 많이 빠져있는 국내 정시, 배당 수익률도 그렇습니다만 PBR 기준으로 0.9배의 어떤 저평가 되고 있는 어떤 시장의 어떤 수준들은 언제든지 또 반등의 어떤 고비들은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이제 수급이 좀 좋아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아침에는 또 외국인들 기관들이 코스피 코스닥이 좀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연말까지 본다면요. 점진적인 상승은 올 연말까지 12월 달 큰 흐름에서는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계속 이제 좀 대형주 관점,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 이런 어떤 저점 매수 전략으로 하면서 연말 랠리,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대형 전략을 계속 구사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필요해 보이는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는데요. 셀트리온이어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제 메디톡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한 130개 정도 됩니다만 그 중에서 항상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바이오주들이 대부분인데요.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가장 실적이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가 메디톡스입니다. 국내 보톨리눔 독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거든요. 시장 점유율은 한 40% 정도 하고 글로벌 점유율은 한 2, 3% 정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이제 2018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7% 증가된 2,304억,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17% 증가되는 1,057억 정도입니다. 한 2016년도에 네톡스가 1,000억대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보톡스 관련되는 제품과 거기서 쌍두마차라고 하는 필러의 매출액이 최근에 급증하고 2013년도에 엘러간사로 이 이노톡스 액상제제죠. 이 부분과는 기술 수출을 하면서 2016년도 이후에 매출액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가 이제 한 4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60만 원 부분까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 보톡스 관련되는 이제 수출 관련된 물량에서 중국 부분이 이제 이게 좀 중요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따이공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이제 보따리를 가지고 정식적인 루트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의 어떤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2분기, 3분기가 좀 빠졌고요. 9월달에 이제 엘레건사의 이제 이노톡스 관련되는 임상 관련되는 진행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좀 기대했던 이노톡스에 관련된 어떤 독점적인 어떤 보다는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 형태로 엘레건사가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한 어떤 흐름은 나왔습니다만 조금 이제 네톡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투자에서 내년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뉴로녹스 이제 시판 허가가 이제 상반기 중에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노톡스의 임상 3상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동안 네톡스에 좀 부족한 부분이었던 단일 제품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장기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를 좀 두면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보면요. 지금 현재가가 네톡스가 59만 4,9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한 58만 원대 정도 생각하시고 목표가는 한 65만 원, 손절가는 53만 원 정도 투자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